이번 한 주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시장의 신호들을 따라가는 마켓 시그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왔나요? 네, 주말은 잘 보냈는데 주말 사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IT 대란부터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본격적인 이 후보를 내려놓는 사태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도 빅테크 관련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여러 가지 시그널들 잘 포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숨고르게 장세에 들어갔었는데 어떤 시그널들 보내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상황 어땠을까요? 일단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3대 주요 지수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 지수가 0.93%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81%, 그리고 0.71%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대형주가 하락할 때 중소형주도 함께 빠졌다라는 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러셀 2000 지난주 가장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금요일장에서는 0.63%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해진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조금 전에 2024 올해 대선에서 사퇴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었죠. 이에 대한 시장의 영향 이번 주에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가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타 다른 M7 대형 기술주에는 하방 압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았는데요. 반도체 섹터에 유독 진한 빨강색 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가 2.61% 내렸고요. 브로드컴도 2% 가까이, AMD가 2%대, 퀄컴도 2%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사실 인텔 반도체주가 내려도 꿋꿋하게 버텨주던 종목이었는데 이날은 5.42% 함께 급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기타 다른 대형주 보시면 애플이 강보합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74% 내림세였습니다. 이어서 구글과 메타 강보합 마감했고 아마존 0.34% 하락, 테슬라는 4%대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에도 대체로 하락세가 가해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로테이션이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로테이션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야 할 대형주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건강한 로테이션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다시 대형 기술주가 상승 기운을 잡을 수 있느냐는 이번 어닝 시즌 때 실적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의 특징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지난 주말 사이 많은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요. 11.1% 급락을 했습니다. 업데이트 오류로 전 세계 그런 IT계가 IT 대란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일부는 복구하는 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센티넬1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주가는 오름세였습니다.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다른 금요일장 특징주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플러그 파워, 서학개미 분들이 한때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요. 미수소연료 전지 전문 기업이 되겠죠. 14%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 2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추가로 공모한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하와이주의 굉장히 핵심 전력 공급업체가 되겠는데요. 37.33% 아주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보도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 수백 건 소송, 산불로 인한 수백 건 소송에 휘말려 있었는데 이 40억 달러 이상 지불하기로 잠정 합의에 이른 것 같다라는 보도가 이렇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잠정 합의라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에 움직인 기업들의 주가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죠. 코메리카 지역은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은행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순이자 마진이 실적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순이자 마진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사실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10% 넘게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이렇게 보시듯이 의료용 로봇을 제조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2분기 매출이 20억 1천만 달러로 기록을 했고요. 또 EPS, 주당 순이익도 1.78달러로 모두 다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7%대 큰 폭으로 뛰어올랐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금융주가 되겠죠. 2.74% 하락을 했는데요. 2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고 EPS, 주당 순이익은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혼재된 실적에 주가 약간의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금리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채금리 모두 다 오름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5%대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금 4.1%대에서 4.2%대로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WTI 기준 배럴당 8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전에 확인했듯이 에너지주의 하방 압력을 가한 원인을 이 WTI의 하락에서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가자 지역의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럴당 78달러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국제금값도 사상 최고치에서 미끄러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2.33% 하락을 했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온스당 2,400달러대도 무너졌네요.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이번 주 어떤 시장 시그널을 따라가야 할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갑자기 일어났던 IT 대란 사태를 시작으로 2시간 전에 바이든 대통령 개인 계정에 올라왔던 이 재선 포기와 관련된 글까지 이번 한 주도 상당한 변동성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2시간 전에 올라왔던 바이든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decided not to accept the nomination 이라고 적으면서 본격적으로 사퇴 의지를 밝혔고요. 남은 임기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오직 대통령과 관련된 직무에만 몰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는 월가의 평가도 바로 뒤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25일 만에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온다라는 소식, 이번 한 주 동안 증시 안에서는 큰 변동성으로 작용될 가능성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또 별도의 글을 통해서 2020년 대선 후보로 본인이 첫 번째로 내렸던 결정인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이 본인이 내렸던 최고의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카멀라를 앞으로 후보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부상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계속해서 발이 묶이는 등 악재가 지속돼 왔던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이러한 행보, 민주당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따라서 민주당은 다시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에서 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서 다음 달 초에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 선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바이든은 역사상 미국의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이든보다 해리스 부통령을 이기는 것은 더 쉽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변동성을 이미 시장에 반영해서 지난 2주 동안 시장의 흐름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제 바이든에게는 굿바이를 외치는 시장인데 앞으로의 트럼프 트레이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자신감이 이번 한 주도 증시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렇게 당선되지 않은 후보의 테마주가 움직이는 것을 놓고 투자가 아닌 투기다라고 정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도 중소형주 관련주들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가 1% 오름세를 보였죠. 트럼프가 미국 내수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오른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동일한 모습은 포착이 됐었는데요. 2016년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러셀 2000이 S&P 500과 또 기술주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트럼프 집권 1기인 4년 동안에는 오히려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트럼프 트레이드는 반짝 상승하는 데 그쳤다라는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있었던 ETF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 업종인 금융이나 헬스케어, 산업재, 에너지 ETF에는 굉장히 많은 뭉칫돈이 몰렸었고요.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수혜 업종인 친환경 에너지 ETF에서는 자금이 대거 지난주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오는 11월까지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 바로 폐지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발언을 내놓았던 만큼 11월까지 트럼프와 관련해서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는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선 후보가 전기차와 관련해서 강력한 규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내일 테슬라는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앞서 발표했던 2분기의 인도 차량 실적은 나름은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대비해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14.8%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6만 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를 놓고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2분기에 테슬라 엄청난 실적 회복을 보일 것이다 라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앞날이 더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신규 채용을 테슬라가 진행을 했는데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신규 채용을 놓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AI와 로봇 공학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AI나 로봇 기업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시장에 긍정적인 테슬라 모멘텀으로 작용됐던 로보택시 레이가 8월 달에서 10월로 밀린 부분은 일단 하나의 변동성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돼서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의외로 테슬라는 전기차 안에서도 상당히 선전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다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다시금 주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점 기준으로 40%까지 주가 변동성이 올라온 만큼 앞으로는 또 대선 리스크와 관련돼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돼서 주말 사이 전 세계를 마비시켰던 IT 대란, 이제 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앞으로 완전히 해당 시스템이 복구되기까지는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항공뿐만 아니라 의료나 다양한 부분에서 큰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병원과 금융 부분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항공 부문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다만 시스템 복구 작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취소가 되거나 지연되는 항공편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2만 1,0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고요. 1,800여 편이 취소가 됐습니다. 특히 1,200편이 취소돼서 미국 항공사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사이버 보안 회사인 바이너리 디펜스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비스 케네디 같은 경우는 항공사들이 각 공항 게이트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를 일일이 수동으로 재부팅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을 할 인력이 현재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는데요. 또 주요 화물 운송 업체들도 배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 같은 경우는 단말기가 몇 시간 동안 먹통 사태였다라고 하고요. 미국 철도 회사인 유니언 퍼시픽도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르노 같은 경우도 부품 공급 업체들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공장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까지 이어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은 일단 수주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특히 피해가 큰 업종들 이번 한 주 동안에 주가에 해당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선 리스크와 또 IT 대란으로 인해서 증시와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수혜로 받아가는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IT 대란 덕분에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67,000달러 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도 67,5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탈중앙화와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태가 글로벌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까지도 함께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지난 몇 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안에서는 유출이 아닌 유입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와 맞물려서 IT 대란 또 하나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해 줄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GM, 구글, 치폴레, 코카콜라, 데커, 아웃도어 실적 발표, 피트 별들의 실적 행진입니다. 여기에 못 썼는데 사실 이거 2줄, 3줄 써도 될 정도거든요, 지금. 자, 일단 그 바이든이 사퇴했나요? 그 소식을 본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그럼 또 해리스 관련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 피곤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트럼프, 바이든, 해리스, 미국 대선 주자 그냥 말에 따라서 막 움직여가지고 좀 그래요, 솔직히. 자, 어쨌든 지금 어쨌든 메이드 인 미국이면은 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인텔도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같이 혼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나만 남고 다른 애들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니면은 그 자기가 담임 맡은 반이라든가 자기가 이뻐하는 애들은 다 봐주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은 결국에는 자기네 나라는 어떤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에 미국 기업은 안 미워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참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태생이 미국 기업이면은 어떻게든 살아날 그 산업을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 안에서 미국 기업은 결국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이건 불멸의 진리예요. 지금 2명 중에 1명이 되건 또 새로운 후보가 나오건 누가 되더라도, 그렇죠? 김정은 빼고요. 누가 되더라도 지금 다 미국 기업은 살아납니다. 지금 7월 22일 월요일부터 실적 발표가 그냥 쭉쭉쭉 나오는데 SAP, 버라이즌, 그다음에 이거 1, 2, 3은 여기에 지금 이 사이트에 자동적으로 카운팅이 돼요. 그 1, 2, 3 숫자는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쭉쭉 이게 실적 발표가 여기 IT 기업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고 7월 23일 화요일로 가면 이제 기존 주택 판매 6월 달 나오고 알파벳 또 구글의 실적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사실 구글이 추격하고 있죠. 지금 구글, 애플이 다 추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도 지금 슈퍼컴퓨터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비자도 나오고 코카콜라,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컴캐스트, 유나이티드 택배, UPS죠. 우리 지금 페덱스랑 함께 같이 많이 이용하는 각 산업의 중요한 기업들을 넘어서서 그 산업의 탑들이 전부 다 나와요, 지금. 자, 7월 24일로 가겠습니다. 자, S&P에서 나오는 PMI 나오죠. 그 전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하는 뉴욕 PMI 봤었죠, 우리. 그 뉴욕은 0 기준이고 뉴욕에서 나오는 거는 S&P랑 지금 저기서 나오는 거 공급관리자협회 ISM에서 나오는 그 PMI가 이제 전국이죠. 그게 나오고 신규주택 판매 나오고 국제무역 선진화, 소매재고 선취분, 도매재고 사전 판매 나오고 자, 실적 또 나오죠. IBM도 있어요, 여기. 지금 결국에는 지금 IBM도 옛날에 컴퓨터 팔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 저 데이터 센터 서버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결국에 다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지금. 그리고 서비스 나우도 나오고요. AT&T인데 여기 T랑 21 합쳤네요. AT&T 실적도 나오고 통신주, IT주 계속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날로 가겠습니다. 이제 저 월요일부터 계속 폭풍처럼 실적 발표로 몰아치다가 25일, 26일 말일로 갈수록 저 중요한 지표가 또 나와요. 자, 여기는 이제 또 저 제약주들이 몰려있죠. 지금 에브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옵니다. 지금 유니온 퍼시픽, 유니레버, 허니엘 인터내셔널까지 방산주에 소비주에 제약주까지. 자, 아스트라제네카는 또 우리 관심 많으시죠. 우리나라 유한양에 관심하시는 분들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죽느냐 사느냐. 자, 7월 26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네요. 자, 개인 소비 지출이 나왔네요. 자, 이거 그렇죠? 소비자 심리 지수니 소비자 물가 지수니 그것보다 지금 연준에서는 요걸 보고 판단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물가 지수는 그냥 목록에 나온 건데 그 물가표를 보고 진짜 소비자가 그걸 보고도 만약에 예를 들어 랍스터가 10,000원짜리가 그람당 10,000원, 그람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람당 10,000원짜리가 그런다 30,000원으로 3배가 떴어요. 그런데도 랍스터를 식사를 2배로 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경기가 너무 뜨겁네. 이거 금리 인하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예를 든 거예요, 그냥. 브로콜리 하나에
뭐 한 3,000원 했는데 브로콜리가 6,000원이 됐어요. 근데 브로콜리를 2배로 사? 야, 얘네 왜 이러지? 너무 경기가 세네. 그럼 금리 인하 안 하죠. 혹은 뭐 반대로 예를 들어 뭐 저기 피망 가격이 피망 하나가 세개 묶음을 하죠. 세 개 묶음이 3,000원이었는데 세 개 묶음이 1,000원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물가가. 그런데 피망을 전혀 안 사 먹어요. 그러면 너네 진짜 힘드네.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 진짜 쓴 내역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물가표를 보고 구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진짜 그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제 파월이랑 연준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가장 이제 금리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비 심리 지수가 나오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소비자들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 써서 숫자가 찍힌 거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약주. 지금 제약주 내놓으라는 애들 계속 나오죠. 지금 에브비에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제 BMS까지 나옵니다. 지금 전부 다 에브비에 휴미라가 이제 특허만료가 됐지만 아직도 그 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고요. BMS랑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 명가들이죠. 자, 게이트 파몰리브, 치약이나 뭐 생활용품 쓰시는 분 많은데 그거 나오고 3M도 나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가 상당히 세요. 그 금요일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이 지표, 경제 지표는 파월이라든가 연준이 그 금리 결정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지표고 그 나머지 월화수목금을 통틀어 봤을 때는 지금 완전 별들의 전쟁입니다, 지금. 자, 실적 발표 일정을 보겠습니다. 그냥 주식을 몰라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기업만 해도 지금 대충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최소 5개 이상은 될 거예요.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주식을 아예 평생 하지 않았건. 맞죠? 주식을 안 하더라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월요일은 지금 그 IT 업체들이 몰려있죠. 버라이즌부터 시작해서. NXP도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인공지능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생각하는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 똑똑해지고 있죠. 테슬라가 결국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옛날에는 뭐였어요? 옛날에는 그 뭐 안테나 달고 다니고 라디오 듣고 이랬잖아요, 우리.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뭐 라디오의 그 향수도 좋지만 요즘은 라디오를 잘 안 듣는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DJ들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지금 라디오 DJ도.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는 이제 거기가 완전 노는 세상으로 바뀝니다. 핸들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뇌가 없는 세상. 사람의 뇌가 없는 세상이 레벨 5죠. 그리고 핸들하고 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핸들이 없어요. 혼자 알아서 운전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즐길 거리들. 그러면 이제 NXP 같은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들이 저기 되겠고 각광을 받을 거고 케이던스도 있네요. 그렇죠? 시놉시스랑 케이던스 그때 설명 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엔비디아든 누구든 이 도구 없으면은 설계도 못 그립니다. 케이던스, 시놉시스가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그 엑셀, 파워포인트 없으면 문서 작업자들이 문서 작업 못 해요. 그림판으로 그림 그려야 돼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스포티파이도 있고요. 자, 이거 또 테슬라 빼면 속하죠. 테슬라가 또 나와요. 테슬라와 알파벳과 비자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여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랑 NXP 같은 경우가 레거시 반도체인데 여기도 지금 그렇죠.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사실. 자, 처브. 워렌 버핏이 그 몰래 그러니까 허가 받고 몰래 투자해서 나중에 지분 공시했던 처브. 워렌 버핏은 한결같아요. 그렇죠? 이 지금 소용돌이 속에서 처브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뒤로 갈수록 이제 자동차들이 나옵니다. 포드도 있고요. 지금 너무 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GM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포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론 머스크가 뭐 엄청나게 뭐 트럼프한테 줬다가 돈을 지금 또 뭐 사실 그 사업가 뭐 정치는 별개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사실 저커버거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피격 사건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뭐 영웅으로 얘기를 하지만 지지를 하는 거랑은 또 틀리거든요. 지금 아예 투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저커버거나 이거 말하는 거 보면 옛날에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페이스북에서 트럼프를 퇴출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트위터도 그렇고 이제 복귀시켜죠. 이제 몇 년 만에 트럼프가 그게 열받아서 자기가 트루스 소셜 만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완전히 그 아웃라인이랑 똑같이 따라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갔는데 뭐 어쨌든 그 앨런 머스크는 계속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뭐 제도를 다 뒤집어 버리겠다. 그리고 중국산 내연기관차에다가 100%에서 200% 관세를 부여해가지고 중국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해리스가 돼서 또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뭐 GM이나 포드도 전기차를 이제 내놓고 있지만 테슬라의 순수 전기차 라인에 비해서는 얘는 내연기관차 중심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지금 항공사 실적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저기가 많아진다고 했죠. 지금 제약사들이 많이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여기 나오고요. 아무래도 타그리소의 어떤 그 행방, 그다음에 3M 아까 나오고 지금 중요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충 이렇게 자세히 봐가지고 뭔지 살펴야지 하는 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여기 잘 보면 보스턴 비어라고 맥주도 있고요. 이 데커 아웃도어, 그렇죠? 지금 이것도 주가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밑에 그 저점이 붕괴되면 완전히 새로운 저점 영역으로 간다고 그때 기술적으로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거에 완전 정반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데커 아웃도어의 호카 브랜드 아닙니까? 지금 젠지 세대들이 조깅 갈 때 나이키를 아무도 안 신는답니다. 지금 다 호카 신고 지금 등산이나 저기 서울숲이나 가면 다 호카 신고 뛴대요. 거기서 나이키 신고 나가면 아재 소리 든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치폴레를 보겠습니다. 제가 치폴레를 좋아해가지고. 자, 여기서 저 CEO 멘트에 좀 그 눈여겨볼 만한 게 있어서 저의 해석일 수도 있는데. 자, 2023년도 1분기 저번 실적입니다. 14% 증가해서 2.7 빌리언 달러 나왔었고요. 순이익이 23%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24% 증가했고 일회성 비용 제거하자 27% 증가했습니다. 실적 대단하죠. 지금 이거 가격을 다 올렸어요. 가격을 올렸는데 P 곱하기 Q. 판매량이 안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매출이 올랐는데 매출액 성장률보다 순이익 성장률이 더 높아, 이게.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거 가격을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지금 타코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는데 그만큼 팔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동일 매장 성장률 항상 소비주나 뭐 유통주나 이런 거 먹는 거 식품주에 다 나오죠. 동일 매장 성장률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랑 2023년 3분기. 얘네가 항상 3분기 정도에 좀 약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동일 매장 어쨌든 근데 성장을 했어요. 이게 그 동일 매장 성장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점포의 매출 비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8.47% 다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도 2분기, 4분기가 워낙에 10% 이상 증가하면서 뛰어난 성장을 보여준 거에 비하면 낮아졌지만 2023년도 3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또 동일 매장 점포 매출 성장률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CEO 멘트에서 좀 눈여겨보면 한 게 있는데 브라이언 니콜 CEO인데 뭐 이거 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정국 씨가 그때 치폴레를 먹어놓고 발음을 잘못해서 그때 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야, 이거 치콜레? 나 이거 평생 먹고 싶다. 매일 먹고 싶다 그랬어요. 정국 씨가. 그래가지고 치폴레가 그 하루에 샤라웃 한다고 치콜레라고 바꿨거든요. 페이스북 그 명칭을 치콜레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나가고 싶은 욕구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 파이브 가이즈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거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계속. 근데 지금 여기도 지금 약간 그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앞에부터 읽어보면은 우리는 처리량의 향상과 강력한 판매와 거래를 견인한. 이 말이 이상하죠. 여기 영어니까 순서가 틀려서 그래요. 대충 알아들어야죠. 자, 쇠고기 바바코아 조림과 치킨 알파스토르를 포함한 성공적인 마케팅 계획에 힘입어 또 한 번의 뛰어난 분기를 보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바바코아 조림과 치킨 알파스토르 왜 이 두 가지 맛을 했느냐? 바바코아가 소머리입니다. 소머리 바베큐예요. 이게 그 옛날에 지금 저기 자일에 가 계신 있어요. 그분이 요리하셨어요, 그때. 그 없는 분이 여기. 근데 그게 바바코아 조림과 치킨 알파스토 이게 둘 다 멕시칸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타코가 멕시칸 요리이기 때문에 치킨 알파스토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제육볶음 중에 완전 불매운맛 제육볶음. 그건데 이 바바코아 조림하고 치킨 알파스토로가 이 치폴레에서 파는 메뉴 중에 굉장히 가격이 프리미엄 가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개가 견인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 성장률보다 저 마진이 더 많이 나왔죠. 이 비싼 걸 많이 팔았어요. 이 비싼 걸 많이 사 먹었다는 얘기죠. 지금. 치폴레가 가격을 올리고 비싼 메뉴를 앞에다 내세웠는데도 사람들이 안 사 먹질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북미에서 사업을 2배 이상 확장한다. 여기 있는데 북미에서 2배 이상 확장한다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리 익스펜딩
뭔가 단어가 있죠. 뭐 확장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expanding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확장하려는. 그러니까 여기 노스 아메리카에서는 더블링이다. 당연히 북미에서 사업 비중이 높으니까 이건 이해하겠는데 여기 국제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거의 다 미국에서만 하고 멕시코랑 요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국 씨가 그때 했을 때 치콜레 했을 때 야 이거 제발 우리나라도 빨리 와라. 지금 타코벨은 있잖아요. 근데 치폴레가 안 왔어 왕이. 근데 얘네가 그런 게 있는 거죠. 옛날에도 이슈가 한 번 있었잖아요. 농장 신선한 야채를 농장에서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국제적으로 확대했을 경우에 그 신뢰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신선한 야채와 멕시코산 멕시코풍 그 재료가 수급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 어떤 품질 이슈가 발생됐을 때 치폴레의 그 아이덴티티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가맹점 사업도 그래서 위험한 거죠. 자기의 얼굴을 내세웠는데 가맹점주가 망쳐버리면 자기 얼굴에 먹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을 할 거냐, 저기 할 거냐. 그거죠. 요즘 우리 대전의 성심당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장하라는 요구는 많지만 그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이덴티티가.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CEO가 이런 멘트를 했단 말이죠. 국제적으로 확장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치폴레가 더 국제적으로 좀 확장하려는 야욕은 있는데 아까 그 문제 때문에 수급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재고 있나? 근데 어쨌든 기대를 갖게 하는 멘트였고요. 자, 그다음에 GM을 보겠습니다. 자, GM도 중요하죠. 미국의 가장 요거 한테 보고 하죠. 예상치만 보겠습니다. 치폴레 2.94 빌리언 달러 예상되어 있고요. 7월 25일 날. 그다음에 이익을 보겠습니다. 순이익 예상치는 주당 0.32달러 잡혀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GM으로 가겠습니다. 자, GM도 중요하죠. 지금 다 테슬라의 방점이 찍혔지만 자, 이 도요타가 그 중간에 잠깐 치고 나갔잖아요. 전기차가 캐즘에 빠졌을 때. 그리고 현대차가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다 한 현대차가 그 사이에 유리했어요. 테슬라가 물론 반등을 성공하긴 했어요, 지금. 반등했다고 반락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자, GM은 내연기관차의 대명사이자 미국의 거대한 공룡 같은 미국의 힘을 자랑하는 자동차의 대명사죠. 거기다 전기차를 좀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지금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실적 8% 매출 증가해서 43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이 순이익은 24% 증가를 했고 주당 순이익은 52%. 야, 근데 일회성 비용. 여기는 맞아요. 어디저스트 EPS로 나와도 넌 GAAP나 어디저스트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회성 비용이나 뭐 일회성 수익을 제외했더니 실제로는 19%만 늘었습니다. 52% 정도 이걸로 진짜 진퉁으로 늘었으면 대박이었겠죠. 근데 일회성 수익이나 뭐가 있었기 때문에 19%. 어쨌든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GM도 보면은 보세요. 왜 미국의 힘을 자랑하나? 북미가 치폴레랑 거의 똑같습니다. 산업은 틀리지만. 미국 내가 거의 84%입니다. 84%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있고요. 이 나머지는 파이낸셜 그리고 국제는 7.2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서 금융사업이랑 대출이랑 이런 거 리스나 이런 거 하는 거 합치면 거의 90%가 넘어요. 완전 미국의 기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연기관차를 살리겠다. 만약 러스트벨트에 부활을 일으키겠다. 자동차 협회한테 뭐 러브콜을 한다. 그럼 GM이 1등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자, 여기도 CEO 멘트를 볼까요? 자, 전기차 사업을 시작했죠. 자, 지금 이거 사전 예약 받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전 예약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팝업스토어도 열고 할 거예요. 캐딜락 리릭. 이게 지금 GM의 순수 전기차 1호거든요, 지금. 근데 캐딜락 자체가 아시다시피 캐딜락 모델이 엄청나게 큰 모델이잖아요. 근데 SUV거든요. 엄청 큰 SUV로 먼저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흥행에 따라서 전기차의 어떤 시장의 GM의 브랜드 타이틀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기 판매 모멘텀이 지금 양호하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재료비 및 개선의 혜택을 누리면서 수익성이 선차적으로 전년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CEO 메리 바라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실적 예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됩니다. 7월 24일이죠. 바로 치폴레 하루 전날인데 매출액이 44.99 빌리언 달러 예상되고 있고요. 야, 매출액 좋습니다, 지금. 예상 컨센서스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 연속 나왔어요. 지금 상당히 좋아요. 그다음에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 엔비디아에 갇혀 있어서 그런데 자동차가 상당히 좋아요. 7월 24일 날 주당 2.68달러 예상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예요.
자,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전부 다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찍고 있는 GM. 이번 주에 별들의 전쟁에 위한 GM의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다양한 스타들의 이 향연들 일주일에 걸쳐서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은 이런 스타들의 전쟁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호카를 신고 테슬라를 운전해 치폴레를 먹으러 고고 싱싱. 오늘 새벽 빅 뉴스가 터졌죠. 결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재선 도전을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가해졌었는데 결국에는 고집을 꺾은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 결국 떠나게 되는데 이후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 한번 시그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재선 도전 포기했습니다. 이날 새벽에 X를 통해서 한 글을 올렸는데요. 결국에는 후보 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은 임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차기 후보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라는 말까지 함께 남겼죠. 지난달 27일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됐었고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대선 토론 이후 25일 만에 결국에는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이후 계속해서 파이트를 외치면서 영웅 이미지를 부각시켰는데 바이든 대통령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자택격리에 들어갔었죠. 이렇게 대비되는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자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사퇴 압박은 사실 계속해서 있어 왔었는데요. 민주당원의 3분의 2가 후보 교체를 원한다라는 이야기 최근까지도 계속됐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해야 한다라는 응답률 민주당원의 35%만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죠. 대선에는 후원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후원금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6월 모금액 93%를 거의 다 써갔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도 나와 있었죠. 이제 민주당은 8월 19일에서 22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전당대회 이전에 8월 초쯤에 온라인을 통해서 후보를 미리 선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후보 등록 기한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서두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변동이 없다면 추후 선출까지 이제 일주일여가량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요. 현실적인 대안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맞습니다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금 여러 이름들이 거론이 돼 왔었습니다. 목록들 한번 보시죠. 일단 카멀라 해리스 현재 부통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자 아시아계이자 흑인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 외에 많은 후보들 정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2028년 대선 주자로도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또 앤디 배시어 켄터키 주지사인데요. 공화당 텃밭에서 지난해 재선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듯 굉장히 유력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직에 관심이 없다.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만큼 유력한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일단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아직까지는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또 투자계의 거물인 조지 소로스까지 모두 다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하겠다라는 의견들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의 부통령 픽은 누구일까라면서 잠정적으로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것을 예상한 듯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부통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현재 부통령이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선 후보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만큼 이 부통령 후보만큼은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공화당의 텃밭에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레텐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스윙 스테이트의 주지사가 또 부통령 후보로 거론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 텃밭인 켄터키에서 재선에까지 성공한 앤디 배시어도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카멀라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만약 오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겨뤘을 때는 박빙의 승부를 보이는 듯한 모습들이었는데요. 지금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리는 모습, 오히려 미셸 오바마가 더 앞서 나가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은 지금 대선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이 부분을 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카멀라 해리스 42%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한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진행한 결과입니다. 굉장히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수가 나타났다라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모두 선호도 42%, 38%였고요.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56%, 60%였습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미셸 전 영부인이 오히려 더 강력한 선호도 그리고 비선호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선호도가 40%로 그래도 꽤 높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정말 해볼 만한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대선을 몇 달 안 남기고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는 빅스 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가 있겠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이미 빅스 지수 3%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16.52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과연 빅스 지수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일지 시장이 흔들릴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확실성만 제거되면 낮게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가 있지만 트럼프 대 카멀라 해리스의 구도가 정확하게 나타나진다면 빅스 지수는 다시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사실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연설, 피격 이후에 해왔었는데 현지 시간 20일 첫 합동 유세에 나섰을 때는 다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과 내가 겨뤘을 때는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에 통합으로 메시지를 바꿨던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금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건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긴장을
긴장을 하고 있지 않나, 어떤 후보가 나와 맞서게 될까,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바뀔까, 긴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긴장하나 2024년 대선판도 바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이슈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큰 만큼 관련해서 관련주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렇게 대선 이슈, 정치 이슈에 좀 주목하는 한 주를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인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선물 시장을 통해서도 조금씩 신호들 잡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지난주에 국내 증시에는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시그널들 한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흐름이 이번 한 주 동안도 더 강력하게 시그널들을 보내올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 7시에 돌아와서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과 시그널들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